우리는 살면서 예,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야 하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죠. 근데 이걸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그 방법,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떤 사람이 특정 질병에 걸렸을까, 안 걸렸을까? 이걸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. 네, 바로 이런 이진적,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질문에 답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런 예, 아니요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. 첫째는 예측이죠.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, 예를 들어 병에 걸릴 확률이 몇 %일까?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 크기를 재는 겁니다. 어떤 요인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죠. 이때 오주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비해 일어날 확률이 몇 배나 더 높은지를 보여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잠시 시간을 되돌려서 통계학 개론 시간에 뭘 배웠는지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해요.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거죠. 아마 통계학 수업 들어보셨다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. 보통 이런 순서로 배우잖아요. 먼저 병이 있다, 없다처럼 딱 나뉘는 데이터를 다루면서 비율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요. 그 다음엔 갑자기 이론의 세계로 들어가죠. 송동확률 P라는 정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바로 그 이항분포를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현실로 돌아와서 사실 우리는 P를 모르지 깨닫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, 즉 표본으로 그걸 추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. 네,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가 진짜 확률 P라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척하는 그런 이성적인 세계에서만 통하는 모델이라는 거죠. 바로 이 척하는 가정이 곧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. 자,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배운 간단한 통계 도구들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만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바로 이거죠. 소스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볼까요?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모든 사람에게 같을 리가 없잖아요. 보시는 것처럼 나이나 성별, 또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확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죠. 결국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는 이렇게 고정된 단 하나의 확률값밖에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하지만 진짜 문제를 풀려면 그렇죠.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동적인 확률이 필요한 겁니다. 바로 이 복잡하고 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맞춤형 해결사,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대체 뭘 하는 녀석인지 어려운 수학 공식은 잠시 접어두고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어떤 결과가 예가 될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확률을 예측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이, 성별, 흡연 여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함께 고려한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정말 강력한 이유입니다. 우리가 넣어준 여러 입력 정보들을 종합해서 말 그대로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확률을 딱 계산해 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똑똑한 도구가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두 가지 궁금증 기억나시죠? 그 질문들에 어떻게 답을 주는지 보면서 오늘 이야기의 점들을 하나로 쫙 이어보겠습니다. 자, 맨 처음으로 돌아와 볼까요? 첫 번째 질문, 예측이요.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제 각 개인의 나이, 성별, 흡연 여부를 보고 그 사람만의 맞춤형 질병 확률을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. 해결됐죠? 두 번째 질문, 효과 크기 측정. 여기서 진짜 엄청난 게 나옵니다. 바로
보정된 오즙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흡연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실 나이도 영향을 주잖아요. 이런 걸 교란 변수라고 하는데 이 모델은 나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싹 제거하고 오로지 순수한 흡연의 영향력만 똑 떼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. 이 보정된 오즙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정말 주요합니다. 여러 요인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딱 한 가지 요인의 순수한 영향력만 쏙 골라서 보여주는 거니까요. 덕분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현실에 가깝고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통계 개념, 그러니까 단순히 비율을 계산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, 아니 몇 단계를 더 나아가서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동적인 모델,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쭉 함께한 셈이죠. 자,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. 오늘 배운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여러분이 지금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야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예, 아니요 질문들. 과연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